10년 만에 새 자녀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랜만이네. 말은 반가웠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장남은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차남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막내딸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 300억 재산과 유언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윤말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효자인지를. 장남은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차남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막내딸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 300억 재산과 유언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윤말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효자인지를. 계속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윤말순, 72세는 허리를 굽혀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해서 받는 월급은 겨우 150만 원이었습니다. 세탁소를 나서면 골목길 끝 3층 건물 옥탑방이 말순의 집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는데 무릎과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단칸방 문을 여니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부엌도 화장실도 다 있었습니다. 이곳이 말순이 10년째 살고 있는 월세 40만 원짜리 옥탑방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된장,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된장국이나 끓여야겠다. 말순은 혼잣말을 하며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 반 모를 넣으니 보글보글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세탁소 사장님인가? 말순은 고개를 갸웃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순은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3사람이 서 있었는데 바로 장남 윤태수 50세, 차남 윤민수 47세, 막내딸 윤지혜 44세였습니다. 말순의 세 자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눈물이 났지만 꾹 참으며 물었습니다. 너희들 왜 왔니? 태수는 명품 시계가 반짝이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민수는 팔짱을 낀 채 인상을 찌푸리고 서 있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말순이 문을 열어주자 세 자녀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수가 좁고 낡은 방을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세요? 너무 좁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진심 어린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낡은 장판과 구석구석 핀 곰팡이를 보며 에휴. 한숨만 쉬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휴대폰으로 친구와 카톡을 하며 방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엄마 여기 산대 키읔키읔. 말순은 자녀들이 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끓여놨다. 밥 먹고 가거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세 자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말해야 하나? 아니면 내일? 태수가 입을 열려는데 말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앉아라, 밥부터 먹자. 말순이 밥상을 펼쳤는데 된장국, 김치, 계란 프라이가 전부였습니다. 태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침 먹고 왔어요. 민수도 고개를 저으며 저도 별로 안 고픈데요 라고 했고 지혜는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라며 휴대폰만 봤습니다. 말순은 혼자서 조용히 된장국을 떠먹고 김치를 씹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방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말순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본 세 자녀의 얼굴뿐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이유가 돈 때문이라니. 말순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새벽 5시, 말순은 일어나 세수를 하고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림질을 하다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왜 나한테 그 많은 돈을 남긴 걸까? 말순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빠 윤봉수는 말순보다 5살 위였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오빠는 서울로 올라와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남매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지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10년 전 마지막 통화에서 오빠가 말했습니다. 말순아, 나 요즘 건강이 안 좋아. 오빠, 병원 가봐.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괜찮아. 너도 바쁘잖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오빠와 연락이 끊겼고 이제 영원히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더 자주 연락할걸.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말순은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설마. 문을 열자 역시나 세 자녀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들어가도 돼요? 태수가 물었지만 이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한숨을 쉬며 앉아라라고 말했고 세 자녀는 어제와 똑같이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세 자녀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민수가 물었지만 진심으로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응, 먹었다. 말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태수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엄마, 혹시 연락받은 거 없어? 조심스럽지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연락? 말순은 모른 척했지만 이미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 부자 회장님 있잖아요. 엄마 옛날에 집 청소해주던 그 집. 아, 강 회장님.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말순은 40년 전 강남의 한 부자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 주인이 바로 강만석 회장이었고 말순은 10년간 그 집에서 일하며 회장님 가족을 돌봤습니다. 회장님 부부는 자식이 없어 말순을 친딸처럼 아꼈고 말순도 부모님처럼 모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자식들이 크면서 말순은 그 집을 그만뒀고 이후로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뉴스 봤어요? 돌아가셨대요. 민수가 말했고 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 말순은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혜가 휴대폰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대요. 말순은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좋은 분이셨는데. 근데 엄마, 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300억 재산을 유언장에 남겼다더라. 근데 가족은 없고 가까웠던 사람에게 돌아간다는데.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밥만 뜨는 척하며 세 자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태수, 민수, 지혜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엄마한테 남긴 거다, 분명히. 태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분이 엄마한테도 뭔가 남긴 거 아니에요? 글쎄. 말순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숨긴 거 있지? 숨긴 게 뭐가 있니? 말순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혜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큰아버지 유언장도 있고 강 회장님 것도 있으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줄 건지 알고 싶어서요. 지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회사가 요즘 어려워서.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운데? 말순이 물었습니다. 그게 빚이 좀 있어요. 한 10억 정도. 태수는 머리를 긁었습니다. 말순은 놀랐습니다. 10억? 너 사업 잘 된다며?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속사정은 달라요, 엄마. 태수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병원 운영비가 만만치 않아요. 직원 월급에 장비 할부금에. 너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네, 솔직히 20억 정도는 필요해요. 민수는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지혜도 말했습니다. 저는 카드빚이랑 대출금 합쳐서 5억 정도 갚아야 해요. 말순은 세 자녀를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10억, 20억, 5억. 총 35억. 그럼 너희 셋이 합쳐서 35억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말순이 정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유산 받으시면. 태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말순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너희들은 10년 동안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더니 이제 와서 돈 얘기만 하는구나. 세 자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도 바빴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도 이해하시잖아요. 저희도 먹고 살기 바빴어요. 지혜도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사정은 알겠다. 그럼 엄마, 돈 좀 나눠줄 수 있죠? 태수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너희 셋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세 자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너희 학비 벌었어. 대학 보내려고 빚까지 내서 등록금 냈고 결혼할 때도 얼마나 보탰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고 세 자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너희한테 5천만 원씩 나눠줬을 때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기억해요. 태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했잖아.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라고.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후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왔잖니? 세 자녀는 할 말이 없었고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너희들이 돈만 원한다면 내가 테스트해보겠어. 누가 진짜 효자인지, 누가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하는지 알아보겠어. 말순은 표정을 바꾸며 세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돈을 나눠주마. 그 말에 세 자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요? 엄마. 태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민수도 웃었고 지혜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세 자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응, 엄마가 너희 집에 일주일씩 머물 거야. 돌아가면서. 일주일씩이요? 태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장남 집에 일주일, 차남 집에 일주일, 막내딸 집에 일주일. 말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볼 거야. 그리고 그걸 보고 누구한테 얼마를 줄지 결정하겠어.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세 자녀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일주일씩 어머니를 모시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300억이라는 돈 앞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태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 먼저 오세요. 제일 좋은 방 드릴게요. 민수도 얼른 말했습니다. 저희 집도 와요, 엄마. 지혜도 손을 들었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먼저 큰아들 집부터. 네, 엄마. 내일 제가 모시러 올게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세 자녀는 일어서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일주일만 잘 모시면 되겠네. 엄마 비위 맞춰드리고 돈 받으면 끝이야. 쉽잖아, 일주일쯤이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윤말순이 얼마나 예리한 눈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테스트가 그들의 진짜 본성을 드러낼 거라는 것을. 세 자녀가 나간 후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누가 진짜 효자인지 가려내겠어. 돈 때문에 온 거라면 한 푼도 안 줄 거야. 말순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좋아, 너희들이 돈만 원한다면 내가 테스트해보겠어. 누가 진짜 효자인지, 누가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하는지 알아보겠어. 말순은 표정을 바꾸며 세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돈을 나눠주마. 그 말에 세 자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요? 엄마. 태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민수도 웃었고 지혜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세 자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응, 엄마가 너희 집에 일주일씩 머물 거야. 돌아가면서. 일주일씩요? 태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장남 집에 일주일, 차남 집에 일주일, 막내딸 집에 일주일. 말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볼 거야. 그리고 그걸 보고 누구한테 얼마를 줄지 결정하겠어. 말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세 자녀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일주일씩 어머니를 모시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300억이라는 돈 앞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태수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 먼저 오세요. 제일 좋은 방 드릴게요. 민수도 얼른 말했습니다. 저희 집도 와요, 엄마. 지혜도 손을 들었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먼저 큰아들 집부터. 네, 엄마. 내일 제가 모시러 올게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세 자녀는 일어서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일주일만 잘 모시면 되겠네. 엄마 비위 맞춰드리고 돈 받으면 끝이야. 쉽잖아, 일주일쯤이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윤말순이 얼마나 예리한 눈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테스트가 그들의 진짜 본성을 드러낼 거라는 것을. 세 자녀가 나간 후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누가 진짜 효자인지 가려내겠어. 돈 때문에 온 거라면 한 푼도 안 줄 거야. 말순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가 약속대로 아침 9시에 말순을 데리러 왔습니다.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가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엄마, 짐 이것뿐이에요? 태수는 말순의 작은 보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응, 이게 다야. 말순은 옷 몇 벌과 세면도구만 챙겨왔습니다. 차를 타고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말순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30분 후 차는 타워팰리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넓고 화려한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와! 말순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100평이 넘는 아파트는 호텔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태수가 가죽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며느리 서영미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영미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일주일 신세지러 왔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편하게 계세요. 방은 저쪽 끝에 준비했어요. 영미가 복도 끝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말순이 방에 들어가 보니 창문도 없는 좁은 다용도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집은 이렇게 넓은데 나한테 이런 방을. 말순은 속으로 씁쓸했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수가 말순을 불렀습니다. 엄마, 밥 먹어요. 식탁에는 갈비찜, 전복구이, 새우튀김 등 화려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이게 다 뭐니? 말순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오신다고 특별히 준비했어요. 영미가 웃으며 말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음식들은 전부 백화점에서 사온 것이었고
영미는 요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어머님. 태수가 갈비를 접시에 담아줬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갈비를 먹었는데 입에서 녹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잘 사는구나. 말수는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식사 중에 고등학생 손자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왔어? 민준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만 꺼내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인사드려라. 태수가 말했지만 민준은 네. 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손자와 제대로 된 대화 한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영미가 그릇들을 싱크대에 쌓아놓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도 엄마, 저 회사 일 좀 처리하고 올게요라며 서재로 갔습니다. 말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가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내가 설거지라도 해야겠다. 말수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화려한 음식들이 나왔지만 분위기는 오전과 달랐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연락? 말수는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큰아버지 유언장 관련해서요. 언제 집행한다고 연락 올 거잖아요. 아직 연락 없던데. 말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영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 강 회장님은요? 혹시 그쪽에서도 연락 왔어요? 강 회장님? 말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유언장 집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영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유언장에 엄마 이름 있는 거 맞죠? 말수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분하고는 오래전에 인연 끊었다. 말이 되냐고요? 태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뉴스에 평생 옆을 지켜준 사람에게 준다고 했어요. 엄마 말고 누가 있어요? 태수는 흥분해서 말했고 영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10년이나 그 집에서 일하셨잖아요. 당연히 어머님한테 주는 거죠.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냥 일하고 월급 받은 거야. 유언장에 내 이름 없어. 그럴 리가요. 영미가 소리쳤습니다. 혹시 어머님 혼자 다 받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우리도 자식이잖아요, 어머님. 태수가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유산이랑 강 회장님 유산이면 최소 500억은 되잖아요. 태수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 가족도 좀 받아야죠.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엄마가 아니라 돈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대답 안 하세요? 태수가 다그쳤습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영미도 팔짱을 끼고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배 불러서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 엄마. 태수가 불렀지만 말순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좁은 방에 혼자 앉아있던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날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태수와 영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유산 받을 건데 왜 숨기는 거야?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 잘 모시면 돈 줄 거라고 했잖아. 그냥 참아. 영미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나 우리 집에 있으면 불편한데. 태수가 불평했습니다. 돈 생각해, 돈. 500억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잖아. 영미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그 대화를 다 들었고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낳은 아들이구나. 말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새벽 2시,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문도 없는 방에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더 심해지겠지. 말수는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을 채워서 아들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보기로.
다음 날 아침 7시 말수는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수와 영미는 아직 자고 있었고 민준이만 학교 가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아침 해줄까? 말순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 편의점에서 먹고 가요. 민준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말수는 혼자 냉장고를 열어 간단히 아침을 차렸습니다. 9시가 되자 영미가 방에서 나왔고 말순이 차려놓은 아침상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아침 안 먹어요. 영미는 냉장고에서 요거트만 꺼냈습니다. 아, 그래. 말순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10시에 태수가 나왔고 말순을 보더니 엄마, 오늘 변호사 사무실 안 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변호사 사무실? 큰아버지 유언장 집행하는 거요. 아직 연락 안 왔어. 말순이 대답하자 태수는 짜증스럽게 애휴하고는 회사로 나갔습니다. 말순은 하루 종일 혼자 거실에 앉아 TV만 봤고 점심도 저녁도 혼자 먹었습니다. 태수는 저녁 늦게 들어왔고 영미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태수가 물었지만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응, 먹었다. 그럼 전 씻고 자야겠어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태수는 말순과 대화 한마디 나누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또다시 혼자 좁은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말순의 마음은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첫째는 안 되겠어. 돈밖에 모르는 아이야. 하지만 아직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말순은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장남 태수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낸 말순은 지쳐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좁은 방에 갇혀 지냈고 가족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마디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유언장 연락 왔어요? 라는 질문만 들었고 저녁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민수 집으로 가시죠. 태수는 말순의 보따리를 현관문 앞에 내놓았습니다. 배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영미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차남 민수가 차를 몰고 와서 말순을 태웠고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형님 댁은 어땠어요? 민수가 물었지만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정보를 캐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랬다. 말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형님한테 유산 얘기하셨어요? 민수의 진짜 관심사가 드러났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했어. 말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네. 형한테 먼저 약속 안 한 거 보니. 30분 후 차는 청담동 고급 빌라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의 집이 보였습니다. 민수의 아내 정수진이 나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이쪽 방으로 가세요. 수진이 안내한 방은 태순애보다는 나았지만 역시 작은 골방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말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그 강만석 회장님 말이에요. 말수는 숟가락을 놓고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왜? 엄마가 그 집에서 일한 게 30년 전이잖아요. 그때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이라니? 말수는 경계했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10년이나 그 집에서 일하셨잖아요.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살림하고 월급 받은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하지만 민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회장님이 평생 옆을 지켜준 사람에게 재산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엄마 아니면 누구예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말수는 긴 한숨을 쉬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93년 말수는 45세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며 여러 일을 전전하던 말수는 강만석 회장 댁의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강남 한복판 대저택,
그곳에서 회장님 부부와 함께 살며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회장님은 60대의 온화한 분이었고 부인도 자애로운 여성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회장님 부부는 말순을 친딸처럼 아꼈고 말순도 부모님처럼 모셨습니다. 말순 씨, 아침 드셨어요? 회장님은 늘 말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아침은 어떻게 차려드릴까요? 말순은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말순을 불러 앉혔습니다. 말순 씨, 사람을 귀하게 보는 법은 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야. 네, 회장님. 말순은 회장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가난하면 진짜 가난한 거고, 돈이 없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진짜 부자야. 회장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말순은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10년간 회장님 댁에서 일하며 말순은 아들, 딸처럼 대우받았고, 자녀들 학비도 회장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장님의 조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 조카 강민호가 집에 찾아와 말순을 보고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삼촌, 이 가정부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챙기시는 것 같은데요? 민호야, 말순 씨는 우리 가족이야. 회장님이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요. 조카의 말에 말순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 조카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고 말순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조카딸 강수정이 말순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삼촌 재산 노리는 거 아니죠? 자식도 없으시니까 아줌마한테 주실까봐 걱정돼서요. 그 말에 말순은 충격을 받았고 결국 회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제 그만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말순 씨? 무슨 일 있어요? 회장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 자식들도 크고 해서 직접 챙겨야 할 것 같아서요. 말순은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했고 회장님도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2003년 어느 가을날 말순은 10년간 일했던 회장님 댁을 떠났습니다. 말순 씨, 연락하고 지내요.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요. 회장님이 손을 잡았습니다. 네, 회장님. 건강하세요. 말순은 눈물을 참으며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말순은 단 한 번도 회장님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 가족들에게 원치 않는 시선을 받았고 재산을 노린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와 수진 앞에서 말순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집을 나온 후 단 한 번도 연락 안 했어. 30년 동안요? 민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응, 30년 동안. 그분은 날 챙겨줄 분이 아니야. 말순은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민수와 수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요, 엄마.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이나 일했는데 한 번도 연락 안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수진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우리한테 숨기시는 거 아니에요? 숨길 게 뭐가 있니? 말순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유원장에 어머님 이름 있는 거 맞죠? 수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없다니까. 말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에휴,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리도 답답하다고요. 형한테는 얼마 준다고 하셨어요? 우리한테도 공평하게 나눠줘야죠. 민수의 말에 말순은 황당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사실대로 말씀하시라고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도 팔짱을 끼고 말순을 노려봤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니? 돈? 유산? 당연하죠. 우리도 어머님 자식이잖아요. 민수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순은 눈물이 났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일주일 채우고 나갈게.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말이 틀렸어요? 수진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말수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둘째도 똑같구나. 말순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순의 집의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침 식사도 혼자 먹고 점심도 혼자, 저녁도 혼자였습니다. 민수는 병원에 나가고 수지는 친구들과 만나느라 집에 없었습니다. 대학생 딸 민지는 방문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하루 종일 좁은 방에 갇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돌아와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갔어요? 안 갔어. 왜요? 유언장 집행하는 거 확인하러 가야죠. 내가 왜 가야 하는데? 말순이 반문했습니다. 에휴, 답답하네. 엄마가 안 가면 어떡해요? 민수는 화를 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수진이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계속 시침이 떼는데 어떡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일주일 채우면 돈 준다고 했잖아, 참아.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정말 줄까? 형한테만 주고 우리한테는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법적으로 소송 걸어야지. 우리도 자식인데 차별하면 안 되잖아. 말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둘째도 끝이야. 말순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막내딸 지혜뿐이었습니다. 지혜는 다를까? 말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돈밖에 모른다는 것을. 차남 민수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낸 말수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장남 집보다 더 심한 냉대를 받았고 하루 종일 방에만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고 가족들과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엄마, 내일 지혜네 집으로 가시죠. 민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응. 말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말수는 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조금이라도 다를까?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이 그랬듯이 막내딸도 돈만 보고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민수가 인터폰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윤말수님 댁이 맞습니까? 남성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민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이준석 변호사입니다. 윤말순 여사님과 잠시 면담을 하고 싶은데요. 그 말에 거실에 있던 세 자녀가 모두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장남 태수는 급히 전화를 받고 달려왔고 막내딸 지혜도 부랴부랴 도착했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일로 오셨는데요? 태수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들어오시죠. 민수가 변호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변호사가 거실 소파에 앉자 세 자녀가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역시 엄마한테 온 거네. 태수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유언장 관련이죠? 민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엄마, 우리 말이 맞았죠? 지혜도 기대에 찬 눈으로 말순을 봤습니다. 이준석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말순 여사님과 관련된 건 맞습니다만.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여사님이 아니라. 변호사는 세 자녀를 둘러봤습니다. 자녀분들께 연락드리러 왔습니다. 그 말에 집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네. 우리. 태수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도 당황했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 강만석 회장님께서 생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언에는 윤말순 여사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 자녀는 숨을 죽이고 변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윤말순 여사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세 자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순 여사는 10년간 우리 부부를 친부모처럼 모셨고 우리는 그분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말순 여사가 우리 집을 떠난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카들이 그분을 오해했고 재산을 노린다는 시선 때문에 스스로 떠나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는 말순 여사를 찾으려 했지만 그분은 철저히 숨어 지내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족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말순 여사 대신 그분의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그 말에 세 자녀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한테 준다고요? 태수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주시는 건데요? 민수도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사는 손을 들어 세 자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아직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 재산을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습니다. 말순 여사의 자녀라 하더라도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돌보는 자녀에게만 주고 싶습니다. 세 자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변호사는 세 자녀를 번갈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300억 원의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300억. 세 자녀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세 분 중 단 한 명입니다. 그 말에 세 자녀는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그 조건은 단 하나. 변호사는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펼쳤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진심으로 돌보는가입니다. 침묵이 흘렀고 세 자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윤말순 여사님의 자녀들을 테스트하길 원하셨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효도하며 돌보는지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은 지난 2주간 세 분을 관찰해 왔습니다. 뭐라고요? 민수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관찰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도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윤말순 여사님께서 장남댁에 일주일, 차남댁에 일주일 머무르셨죠? 그 기간 동안 저희 조사원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세 자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남 윤태수 씨. 변호사가 태수를 봤습니다. 어머니께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을 제공하셨고 일주일 내내 가족 식사에 참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유언장 연락 왔느냐고만 물으셨고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태수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차남 윤민수 씨. 변호사가 민수를 봤습니다. 어머니께 편의점 도시락을 드리게 하셨고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시게 하셨습니다. 부인 정수진 씨와 함께 법적 소송을 걸어서라도 유산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민수와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딸 윤지혜 씨는 변호사가 지혜를 봤습니다. 아직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셨지만 지난 2주간 형제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돈 독차지하면 어떡하냐, 우리끼리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원하신 조건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돌보는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주간의 관찰 결과
변호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세 분 모두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세 자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세 분 중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없으므로 300억 원의 재산은 전액 윤말순 여사님께 귀속됩니다. 뭐라고요? 세 자녀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변호사는 말순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윤말순 여사님, 고인께서 여사님께 남기신 편지입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산 이전 서류입니다. 서명하시면 즉시 300억 원이 여사님 명의로 이전됩니다. 말순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자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태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혜도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대답하지 않고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편지 읽으시고 결정하신 후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세 자녀는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편지를 들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변호사가 다녀간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평소처럼 세탁소에 가려고 일어나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장남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순이 방에서 나오자 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가 아침 사왔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호두과자랑 우유요.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게 대하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습니다. 괜찮아, 나 세탁소 가야 해. 말수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오늘은 제가 모시고 다닐 거예요. 태수가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차남 민수도 들어왔습니다. 형, 뭐해? 오늘은 내가 엄마 모시기로 했잖아. 민수가 말순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막내딸 지혜도 뛰어왔습니다. 오빠들, 비켜. 엄마는 딸이 모셔야지. 세 자녀가 말순을 둘러싸고 서로 경쟁하듯 웃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이 모든 게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너희들, 왜 이러니? 말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희가 불효했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모실게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지혜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300억 때문이라는 것을. 태수는 말순을 자기 차에 태우고 강남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엄마,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태수는 휴대폰을 꺼내 말순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쪽 보세요. 웃어보세요. 찰칵찰칵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사진을 찍니? 말순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랑 추억 남기려고요. 그동안 사진 한 장 없었잖아요. 태수는 웃으며 계속 찍었습니다. 음식이 나와도 태수는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엄마, 음식 드시는 모습도 찍을게요. 자, 숟가락 드세요. 말순이 밥을 먹는 동안에도 태수는 CCTV처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모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도 한 장. 엄마, 저기서도 한 장. 찰칵찰칵찰칵. 말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태수야, 이제 그만 찍어도 되지 않겠니? 아니에요, 엄마. 더 많이 남겨야 해요.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태수는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김대리? 우리 엄마 오셨는데 인사드려. 응, 지금 바로. 10분 후 태수의 직원 3명이 레스토랑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젊으세요. 사장님이 효자씨라 들었습니다. 태수는 직원들과 어머니의 사진을 찍으며 뿌듯해했습니다. 이 사진들 다 증거야. 내가 엄마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보여주는 증거. 태수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차남 민수의 차례였습니다. 민수는 말순을 청담동 유명한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여기 30만 원짜리 코스예요. 엄마 위해서 예약했어요. 식사 중에 민수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민수는 음식 사진을 찍고 말순과 함께 셀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SNS에 올렸습니다. 게식을 사랑하는 우리 엄마와 함께하는 특별한 점심시간 해시태그 효도, 해시태그 엄마사랑, 해시태그 가족, 해시태그 감사, 해시태그 청담맛집. 5분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씨 효자네요. 부럽습니다. 따뜻한 모습이에요. 민수는 댓글을 확인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우리 보고 부럽대요. 민수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불편했습니다. 왜 그런 걸 올리니? 엄마, 요즘 시대에는 다 이렇게 해요. 제 친구들도 부모님이랑 사진 올려요. 민수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습니다.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엄마 건강검진 함께 왔어요. 해시태그 효자, 해시태그 건강검진, 해시태그 엄마 최고. 공원 산책 사진 엄마랑 산책하는 일요일 오후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가족사랑, 해시태그 엄마 바라기. 심지어 말순이 화장실 간 사이에도 민수는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우리 엄마 72세인데 정말 젊으시죠?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댓글들이 폭발했습니다. 감동이에요. 유유 민수씨 정말 대단해요. 민수는 좋아요 개수를 확인하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것도 다 증거야. 내가 SNS에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효자 아니면 뭐야? 민수의 계산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막내딸 지혜의 차례였습니다. 지혜는 말순을 노원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편하게 쉬어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의 집은 좁은 빌라 투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내 형편도 어려운데 괜찮겠니?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랑 함께 있으면 그게 제일 행복해요. 지혜는 말순의 손을 꼭 잡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사진 찍자. 엄마 사랑에 지혜가 말순에게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셀카봉으로 찍은 사진 속에서 지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말순은 어색했습니다. 엄마, 한 장 더. 엄마, 이번엔 V. 엄마, 볼 부비자. 지혜는 30분 동안 100장이 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녁에는 지혜가 직접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음식은 너무 짜고 탔습니다. 지혜는 원래 요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맛있니? 지혜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맛있다. 말수는 억지로 먹으며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우리 먹는 모습도 찍자. 지혜는 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밤이 되자 지혜는 말순과 같은 침대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 같이 자요. 엄마랑 자는 거 너무 오랜만이에요. 지혜는 말순을 꼭 안고 엄마 사랑해, 엄마 최고야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세 자녀가 모두 말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외식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가족 사진도 찍고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빨리 준비해요. 지혜가 말순의 옷을 골라줬습니다. 말순은 피곤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세 자녀는 말순을 중심에 앉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웃어요. 엄마, 이쪽 봐요. 엄마, 손아트 해봐요. 찰칵찰칵찰칵, 끊임없는 셔터 소리. 식사 중에도 세 자녀는 번갈아가며 말순에게 음식을 떠먹여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제가 떠드릴게요. 사진 찍자. 태수. 엄마, 이것도 드세요. 사진. 민수. 엄마, 입 벌려요. 사진. 지혜. 말순은 마치 전시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있잖아. 말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 세 자녀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만해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뭘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거. 그만해라. 말순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 모시는 건데요.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게 날 모시는 거니?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진 찍고 SNS 올리고 억지로 손잡고. 이게 효도니? 세 자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0억. 그 돈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말순은 일어섰습니다. 나 집에 갈란다. 엄마. 세 자녀가 동시에 말순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뿌리치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세 자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세탁소로 출근했습니다. 어제의 일로 너무 지쳐 있었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다림질을 하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말순은 다리미를 떨어뜨렸습니다. 세탁소 사장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말순 씨,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말순은 벽에 기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말순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말순이 바닥에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말순 씨, 말순 씨. 사장이 소리쳤지만 말순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장은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말순의 휴대폰에서 최근 연락처를 찾아 세 자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윤태수 씨. 어머님이 세탁소에서 쓰러지셨어요. 뭐라고요? 지금 어디예요? 태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사장이 주소를 알려줬고 태수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에게도 전화가 갔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대요. 뭐? 어디? 민수도 당황했습니다. 지혜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엄마가 세탁소에서 쓰러졌어. 세 자녀는 각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태수는 강남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고 민수는 청담동 병원에서 수술 준비 중이었고 지혜는 노원구 회사에서 업무 중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중요한데. 하지만 엄마가.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수술 환자가 기다리는데. 하지만 엄마가. 지혜는 생각했습니다. 상사한테 혼날 텐데. 하지만 엄마가.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탁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말순이 쓰러진 지 5분 후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구급대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여기요. 빨리요. 세탁소 사장이 바닥에 누운 말순을 가리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말순의 상태를 확인하고 들것에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 씨, 말순 씨.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 낡은 경비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온 사람.
바로 말순이 사는 건물의 경비 아저씨 이경수였습니다. 경수 씨, 세탁소 사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가 연락드렸어요. 말순 씨가 쓰러져서. 이경수는 말순에게 달려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 씨, 정신 차려요. 나예요, 이경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 아닙니다. 그냥 아는 사람인데. 이경수는 머뭇거렸습니다. 가족분들 오시나요? 네, 자녀들한테 연락했어요. 세탁소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병원으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말순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이경수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가족 아니시면 안 됩니다만. 제발요. 혼자 두면 안 돼요. 이경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구급대원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세요. 구급차가 출발했고 이경수는 말순의 손을 꼭 잡은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경수는 응급실 밖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땀이 나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 제발 괜찮아야 해. 이경수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장남 태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태수는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환자분 성함이요? 윤말순. 저쪽 3번 베드에 계십니다. 간호사가 가리켰습니다. 태수가 커튼을 젖히려는데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장남입니다. 환자분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입원 필요하신 상태인데 보호자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태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사인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태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차남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형, 엄마 어때? 과로래. 입원해야 한대. 입원비는? 민수도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누가 입원비를 낼지 망설였습니다. 그때 이경수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이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태수가 이경수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말순 씨 건물 경비입니다. 이경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비. 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경비가 왜 여기 있어요? 말순 씨가 쓰러졌다고 해서. 이경수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고맙지만 가족도 아닌데 참견하지 마세요. 태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경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15분 후 막내딸 지혜도 도착했습니다. 오빠들, 엄마는? 입원실로 옮겼어. 세 자녀는 말순의 병실로 들어갔지만 이경수는 복도에 남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은 이경수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15년 겨울, 이경수는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외롭게 살던 그는 말순이 사는 건물의 경비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경수가 경비실에서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똑 마이너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말순이 김치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경수 씨, 김치 담갔는데 좀 가져가세요. 말순이 웃으며 건넸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경수는 감동받았습니다. 그 후로 말순은 자주 반찬을 나눠줬고 이경수도 말순의 무거운 짐을 들어줬습니다. 어느 날 말순이 감기 걸렸을 때 이경수가 약을 사다 줬습니다. 이경수가 허리를 다쳤을 때 말순이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명절 때는 함께 떡국을 먹었고 여름에는 함께 수박을 나눠 먹었습니다. 경수 씨, 자식 있어요? 말순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없어요. 아내랑 둘이 살았는데. 아내가 먼저 갔어요. 나도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살아요. 자식들은 있지만. 말순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자식 있으시잖아요. 있으나 많아 한 자식들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고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10년 동안 말순은 이경수에게 유일한 가족이었고 이경수도 말순에게 그랬습니다. 말순이 누워있는 병실에서 세 자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 엄마 언제 깨어날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내일쯤이래.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계속 여기 있어야 해? 지혜가 불평했습니다. 교대로 있자 한 명씩. 태수가 제안했습니다. 난 오늘 병원 수술 있어서 못 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난 회사 프레젠테이션 있어. 태수도 말했습니다. 난 상사가 불러서. 지혜도 핑계를 댔습니다. 결국 세 자녀는 모두 병실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간호사한테 연락처 남기고 가자. 태수가 말했습니다. 세 자녀가 병실을 나갈 때 복도에 앉아있던 이경수를 봤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어요? 민수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말순 씨가 깨어날 때까지 있으려고요. 이경수가 대답했습니다. 참 한가하시네. 지혜가 비꼬았습니다. 세 자녀는 이경수를 남겨두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경수는 다시 병실로 들어가 말순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순 씨, 빨리 일어나요.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이경수는 밤새 말순의 손을 잡고 지켰습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로 들어왔고 말순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말순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말순 씨, 정신 차렸어요? 이경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눈을 떴고 이경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경수 씨, 여기 왜? 쓰러졌잖아요. 병원 모시고 왔어요. 고마워요. 말순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물 드실래요? 이경수가 물잔을 건넸습니다. 말순이 물을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내 애들은? 어제 왔다 갔어요. 연락처 남기고. 이경수는 머뭇거렸습니다. 말순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겠지. 말순 씨, 이제 좀 쉬어야 해요. 72세에 하루 12시간 일하면 안 돼요. 이경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발 몸 좀 챙기세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이준석 변호사였습니다. 윤말순 여사님 깨어나셨군요. 변호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순은 놀랐습니다. 혼자 계시는 줄 알았는데. 변호사는 이경수를 봤습니다. 이분은 건물 경비 이경수입니다. 이경수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아, 이경수 씨. 제 이름을 어떻게? 이경수가 의아해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자녀분들은 어디 계신가요? 집에 갔대요. 그렇군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오늘 온 이유는 유 원장에 대한 추가 설명 때문입니다. 추가 설명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유 원장의 1차 조건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강만석 회장님께서는 2차 조건도 남기셨습니다. 2차 조건?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변호사는 유 원장을 펼쳤습니다. 만약 말순 여사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말순 여사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다른 사람에게 내 재산을 주고 싶다. 말순과 이경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하라. 혈연이 아니어도 괜찮다. 진심으로 말순 여사를 가족처럼 아끼는 사람을 찾아라. 변호사는 이경수를 쳐다봤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 변호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경수 씨, 당신이 지난 10년간 윤말순 여사님을 어떻게 돌봐왔는지 확인했습니다. 이경수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김치를 나눠 드시고 아플 때 약을 사다 드리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명절 때 함께 식사하시고 외로울 때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시고 변호사는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순 여사님이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셨습니다. 자녀분들보다 30분이나 먼저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는 최종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만석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300억 원의 상속자는 변호사는 이경수를 받습니다. 이경수 씨, 당신입니다. 네. 이경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요? 300억을? 네, 맞습니다.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경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말순 여사님께 진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회장님께서 원하셨던 바입니다. 말순이 이경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수 씨, 받아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내 자식들은 한 번도 안 했던 것들. 당신은 다 해줬어요. 이경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순 씨. 변호사는 서류를 이경수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300억 원이 이경수 씨 명의로 이전됩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이경수가 물었습니다. 이경수 씨, 부디 말순 여사님을 평생 잘 돌봐주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진짜 가족입니다. 이경수는 말순을 쳐다봤고 말순도 이경수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세 자녀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깨어났어요? 태수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보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변호사님, 왜 여기?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혜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는 세 자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때마침 잘 오셨습니다. 자녀분들께도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태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만석 회장님의 300억 원 상속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세 자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최종 상속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누구예요? 세 자녀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이경수를 가리켰습니다. 이경수 씨입니다. 뭐라고요? 태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 경비가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자식인데.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의 조건은 진심으로 말순 여사님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2주간의 관찰 결과 세 분 모두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순 여사님을 아끼는 사람을 찾았고 그분이 바로 이경수 씨였습니다. 세 자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엄마 자식인데. 태수가 떨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우리 소송 걸 거예요. 민수가 위협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었고 증인도 여럿 있습니다. 소송을 걸어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세 자녀는 주저앉았습니다. 말순의 마지막 말. 말순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세 자녀를 차례로 쳐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물어볼 게 있니? 세 자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날 걱정했니? 침묵.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한 번이라도 곁에 있어줬니? 침묵. 300억이 생겼다는 소식 듣고 나서야 갑자기 효자효녀가 됐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찍고 SNS 올리고 손잡고. 그게 효도니?
세 자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수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수는 이경수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동안 한 번도 뭘 바라지 않았어. 그냥 내가 아플까봐 걱정하고 외로울까봐 함께 있어주고 내가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도 이 사람이야. 말수는 이경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진짜 가족이야. 세 자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은 한 번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경수는 300억을 받았지만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말순과 함께 작지만 따뜻한 집에서 살며 서로를 돌봤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가난한 노인들을 돕는 재단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세 자녀는 그 후로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후회했지만 점점 진짜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말수는 세 자녀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함께 식사하며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순의 옆자리는 항상 이경수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말순과 이경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수 씨, 행복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네, 말순 씨.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경수가 웃었습니다. 나도요.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300억보다 더 큰 것.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강한 것. 그것은 진짜 사랑이었습니다.